안녕하세요. 잘 들리죠? 잠시만요. 12명? 좋아요. 잠시만요. 저 드로잉 장갑 좀 찾아서 끼고. 예전에는 드로잉 장갑 없어도 잘 했는데 요새는 살이 화면에 쓸리는 게 아파가지고 좀 쓰게 돼요. 오늘은 뭘 그린다기보다 오늘 방송의 타이틀은 제가 저번에 블로그에서 말했듯이 마감 빨리 하는 방법. 마감 빨리 하는 방법을 얘기해 보려고요. 근데 제가 데뷔를 되게 빨리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마추어 때 좀 되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프로 작가가 너무 빨리 되는 바람에 처음에 그 마감 맞추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 좋게 지각은 안 했는데 정말 할 뻔했던 적도 한두 번도 아니고 세이브를 한 달이면 다 쓰고 세이브 한 3개 가지고 들어가면 그걸 한 달에 다 써요. 그러니까 2주에 한 편밖에 작업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느낀 바는 프로 작가가 되고 나서 6년 동안 제일 많이 느낀 게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프로랑 아마추어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림을 얼마나 빠르게 완성을 하느냐? 그러니까 완성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이 좀 군더더기가 없고 좀 신속할수록 그게 더 프로 작가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한테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작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조금씩 터득했던 그런 팁들을 좀 말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근데 저 구독하시는 분들은 그림을 원래 그리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아요? 채팅이, 그리고 이거 화면을, 그 채팅창을 씌우면은 여기, 이게 제가 새 창을 띄웠을 때, 이런 게 안 보여가지고 따로 했어요. 여러분 있는 거 맞죠? 채팅이 없어서 너무 쓸쓸해.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세팅을 해야 되는 건 본인이, 일단 완성은 할 줄 알아야 돼요. 본인이 그림을 완성은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뭔가 그림을 평소에 그리면서 저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일단은 제가 키보드, 여러분들은 단축키 어떻게 쓰세요? 키보드 단축키. 그냥 원래 있는 거대로 쓰시나요? 아니면 커스텀을 좀 하시나요? 그러니까 제 주변은 커스텀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방법도 되게 다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편하게 바꿔서 쓰시죠. 근데 저도 편하게 바꿔서 쓰는데 러프는 솔직히 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 러프 진짜 별로 안 그리고 그냥 그 위에다 냅다 바로 그려버리거든요. 러프를 되게 간단하게 위치만 잡고. 일단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는 오른손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오른손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여긴 펜을 쥐고 있어서 왼손만 여기서 쓴단 말이에요. 그니까 이쪽에다가 다 몰아놔요. 모든 단축키를. 여기 밖에서 쓰질 않게. 커스텀은 포토샵의 경우 여기 편집을 눌러서 바로가기 키로 바꿀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도구만 많이 바꿔요. 전 제일 많이 쓰는 게 브러쉬랑 지우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보면 원래 브러쉬는 B였어요. 지우개는 E고. 근데 제가 이걸 왜 바꿨냐면 이렇게 브러쉬를 쓰다가 그냥 지우개로 지웠다가 브러쉬 쓰고 지우개 지우고 이게 되게 순식간에 S랑 D가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엄청 빠르게 돼요. 그래서 전 S, D로
그래서 제가 여기 이게 회색 레이어라서 저는 키보드를 어떻게 설정하냐면 이쪽 반은 자를게요. 왜냐면 저 이쪽밖에 안 써요. 한 여기까지밖에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물론 컨트롤 Z는 뒤로 가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항상 손이 있단 말이에요. 컨트롤 시프트 Z는 아니 저 이렇게 여기를 알트 이렇게는 제가 항상 뒤로 가기 할 때 쓰고 이게 그 전 좀 특이한 점이 이게 브러쉬 이게 지우개 그리고 저는 좀 특이한 게 이걸로 그 브러쉬 크기를 바꿔요. 이게 원래 이거일 거예요. 근데 제가 이쪽에 있으니까 손이 너무 왼손으로 조작이 힘들어서 브러쉬를 Z를 누르면 작아지고 X를 누르면 커지게 이걸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작업할 때 계속 이 소리가 나잖아요. 제가 방송할 때 보면 이 소리 정체가 브러쉬 크기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좀 선을 그을 때 막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브러쉬 선을 좀 얇기를 좀 다르게 해서 많이 작업을 하는 편이라 그 그림 그리는 스타일에 따라서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거는 거의 꼭 쓰는 편이고 그리고 이걸 누르면 전경색 피커라고 이게 열려요. 색깔을 여기서 고를 수 있게 여기에다가 보통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여긴 자주 쓰는 색깔만 넣고 색깔을 그때그때 골라서 쓸 때는 이렇게 그리다가 A 눌러서 이렇게 바꾸거든요. 이 정도? 이거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꼭꼭꼭 설정하고 나머지는 어지간하면 이쪽에 몰려있어서 그냥 그때그때 쓰다가 아 내가 이 기능을 많이 쓰는데 그게 단축키로 있으면 좋겠다 하면은 안 쓰는 것 중에 여기 이 안에서만 조합을 최대한 해요. 딴 거는 그 밖으로 넘어가면 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단축키는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게 좋고 브러쉬를 설정할 때도 제가 자주 쓰는 색들이 정해져 있어요. 저는 밑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색으로 그리고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고 위에다가 선은 이 색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빨리빨리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마다 계속 색을 여기서 바꿀 순 없잖아요. 그래서 브러쉬를 저장을 할 때 여기에 도구 설정 포함하면 색상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색상까지 같이 한 번에 넣어서 좀 더 빠르게 요새 작업을 해요. 뭐 그냥 SD야만 그려야지. 이렇게 하고 뭐 만약에 색칠을 할 때는 저는 여러 다른 작가님들도 컬러 팔레트를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고 저는 제 어시스턴트 분이 채색을 대신 해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남에게 원고를 전달할 때 되게 분명하게 보여야 돼요. 그게 그래서 제가 최근 원고 하나를 깔게요. 레이어를 뭘까지? 오픈된 걸 깔까요? 전 정리도 좀 많이 깔끔하게 해놓는 편이에요. 잠시만요. 최근화가 이거 맞죠? 지금 올라온 게 28? 제가 딴 데서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는데 PSD 파일을 까서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맨 처음에 원고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레이어 정리였거든요. 이거를 1페이지를 열까요? 그리고 컬러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전화에서 옷이 바뀌었던 것 같은데 새 옷이 등장하면 이렇게 저는 팔레트를 만들어서 제 어씨분에게 전달을 해요. 그러면 옆에다 이렇게 놓고 찍어서 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찍어서 쓸 수가 있잖아요. 팔레트 귀엽죠? 그래서 옷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대충 해서 주면 이제 이거를 어씨분이 보시고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컬러 팔레트는 매번 어떻게 만드냐면 이것도 틀이 있어요.
이렇게 색깔 틀이 있거든요. 여기서 옷색만 그때그때 만약에 옷이 바뀌면 옷만 대충 막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채색해서 다시 드리거든요. 이런 컬러 팔레트가 등장인물이 지금 등장 안 한 애들이 삭제된 캐릭터가 몇 명 있어서 설정은 있는데 안 나오는 애들이 좀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팔레트를 만들어두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학교 컬러 같은 거나 그다음에 자주 나오는 옷들, 교복 같은 경우에는 또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작업할 때 되게 찾기가 쉽거든요. 팔레트 귀엽죠? 이거 한번 언젠가 좀 모아서 올려볼까 했었거든요. 제가 좀 팔레트 열심히 그릴 때가 많아요. 어시밖에 안 보긴 하는데 또 언제 나왔지? 옷이 바뀐 게? 옷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나오거든요. 여기 있다. 이렇게 이런 거는 제가 이런 체크무늬 옷을 그릴 때는 체크를 만들어서 보내줘요. 제 어시분한테. 어떻게 만드냐면 되게 이게 두서가 없는데 나중에 그냥 알아서 정리해서 갖고 계세요. 한 40, 40? 이 정도로 만든 다음에 패턴을 그냥 그때그때 만들어서 드려요. 제가 이렇게. 그냥 뭐 대충 이 정도 갈색, 저 다나 옷 같은 갈색 패턴이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거는 자세히 만드는 방법은 그 블로그 같은 데다가 뭐 그 포토샵 체크 패턴 만드는 법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패턴 정의로 패턴 24로 만들고 체크 되게 많죠. 여태까지 나왔던 체크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아까 만들었던 체크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체크 파일을 그냥 어시분께 드려요. 그러면 이제 어시분이 알아서 칠해주시는. 그래서 약간 옷 입히기 만드는 느낌으로 매번 이렇게 만들어서 해요. 저는 이렇게 유료로 나온 이런 패턴들이 있는데 그거를 찾아서 제가 원하는 걸 찾는 것보다 그냥 만드는 게 빠르더라고요. 어지간하면. 원고 중에 그런 거 서치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막 5분 남기고 보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그래서 좀 보기 쉽게 팔레트 정리를 해놓고 저는 그때 가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레이어 몇 개 쓰세요거든요. 세본 적은 없는데 확실한 건 제가 맨 처음에 의도했던 레이어에서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진 않아요.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 레이어를 구성하는 방법은 솔직히 사람마다 달라서 제가 뭐가 정답이라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되게 많이 바뀌었고 막 그때그때 되게 많이 바뀌거든요. 제가 근데 저는 크게는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만 있는 거랑 그다음에 이렇게 다른 그림 외의 것들로 일단 1차로 나누고 이건 제가 근데 약간 정리벽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물건이나 파일 같은 거를 좀 분류하고 정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유독 더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솔직히 다른 작가님들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이게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0이라고 저장을 해놨거든요. 이게 제가 원고할 때 쓰는 틀이에요. 여러분이 맨날 보시는. 그래서 여기서 숫자를 그때그때 뭐 한 이런 식으로 숫자도 바꾸고 그래서 순서는 저는 원고 하다한테 원고가 콘티가 오면 밑그림을 그려요. 뭐 예를 들어 뭐 그냥 아무거나 그릴게요. 옆모습 그릴 땐 전 네모 그리거든요. 옆모습을 빨리 그리기 때문에 옆모습을 그리고 제 밑그림 견우 그려야겠다. 어제는 혜성이 했으니까 좀 평소보다 더 대충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견우가 나와요. 여기까지가 밑그림이야. 그리고 이렇게 하고 뭐 뒤에 배경도 저는 다 손으로 그리거든요. 이렇게 넣고 대충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줄여요. 그리고 선으로 가서 선도 저는 어떻게 나눠놨냐면 선 추가선 배경선으로 나눴어요. 이게 좀 관리하기가 편해서. 그리고 선색도 저는 이게 색이 제가 브러쉬 색이 좀 특이하게 써요. 이게 뭐냐면
브러쉬 설정에서 색상을 하면 이게 옅은 선으로, 옅은 피랍으로 그릴 때랑 진한 피랍으로 그릴 때랑 색을 다르게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비슷한 계열로 쓰긴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색을 전경색이랑 그 뒤에 있는 색을 정하고, 브러쉬 설정에 들어가서 색상을 체크하면 돼요. 이 설정으로 이대로 하시면 여기서 색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했을 때는 파란색, 옅게 했을 때는 노란색이면 좋겠다 하면 이런 식의 선이 나옵니다. 여긴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선 느낌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저는 주로 크로키 같은 거 할 때 많이 해요. 좀 특이한 조합으로 이제 많이 해서 이렇게 해서. 심심하니까요, 검은색으로만 하면. 그래서 전 제일 많이 쓰는 조합은 이렇게 아예 등록을 해놨어요. 이걸 누르면 여기가 바뀌게. 인강 듣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그냥 그려볼게요, 대충. 뭐 견우가 뭐라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 평소엔 이거보단 선을 좀 디테일하게 쓰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포토샵을 진짜 오래 써왔거든요. 맨 처음에 그림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포토샵만 썼어요. 물론 그때 그 뭐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쩌고 오픈 캔버스? 너무 옛날 건가? 여러분 오픈 캔버스 뭔지 모르죠? 또 오픈 캔버스 시절부터 그 컴퓨터로 그림을 그렸었는데 저는 이제 학생 때 포토샵을 샀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포토샵이 그때는 평생 라이센스가 있었어요. 지금은 월 결제라서 저도 요새는 월로 결제를 하는데 제가 포토샵 샀을 때는 평생 라이센스가 있어서 그거를 사서 썼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포토샵을 좀 주로 쓰게 됐고, 그리다 보니까 약간 욕심이 나는데 보면 저는 브러쉬 크기 계속 바꿔요. 그래서 줄이기도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하다가 이런 건 좀 굵은 선으로 그리고, 그래서 브러쉬 바꾸는, 근데 이거는 일단 자기가 어떤 거를 많이 쓰는지 분석을 먼저 해보시고 본인한테 맞게 바꾸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좀 그릴게요. 아무리 급해도 이 정도 퀄리티로는 안 하지만 귀도 그리고, 자 견우, 그 다음에 안경은 여기다가 해요. 왜냐면 안경을 한 번에 같은 레이어에다 하면 수정할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가선은 주로 이제 채색할 때 끄고 해도 되는 선, 어시분이 작업을 하실 때 이걸 끄고 해도 되게 하는 선이고, 아 사실 순서가 틀렸는데 선 따기 전에 저 대사부터 넣거든요. 대사도 미리 그냥 이렇게 그 간격이랑 이런 걸 미리 정해놨어요. 안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설정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단 말이에요. 대사 뭐라고 할까요? 견우가 뭐라고 말할까요? 안녕하세요 할게요. 그냥 대사를 여기다 넣고, 제가 한 컷 완성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설명하면서. 대사를 넣고, 그 다음 대사랑 밑그림 크기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밑그림을 크기를 조절을 해요. 그리고 이걸 닫고 선을 마저 작업을 할게요. 추가선에다가 안경 그리고, 이제 인물은 손댈 게 없죠? 그럼 배경을 그리는데, 배경은 여기 학교로 그릴게요. 그냥 저는 배경 스케치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제 그림체랑 이질감도 심하고 그 3D 프로그램 렌더링 하는 것도 너무 시간도 걸리고 복잡하고, 사실 저는 배경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하니까 다나 누나라고 부르는 거, 글쎄요 원작에, 근데 제가 막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혼자 하는 일이면 막 할 텐데 하다가 그런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대충 이런, 여긴 창문. 아, 그리고 이건 아시죠? 시프트 누르면 직선 그어지는 거. 이렇게 틸트해서도 직선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완전 뭉개요. 지우개로도 한번 지우고. 그다음에 밑그림을 내리고, 이 배경선은 이제부터는 여기서 제가 이제 어씨한테 보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씨분이 하는 작업이에요. 이것도 제가 어씨분께 알려드린 배경선을 내려요. 그래서 여기다 합칩니다. 근데 합치기 전에 배경선 일단 내리고 인물 밑색 먼저 칠해야 돼요. 여기서 팔레트를 꺼낼게요. 보통은 제가 작게 잘라서 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머리색 이거 밖에다 저장해야겠다. 안 보나. 머리색은 제가 원고하는 거 보여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빨리 하는지. 여기다 놔야겠다. 여기서 사실 이렇게 제가 뚫린 데가 많은데 제 어씨분은 저랑 진짜 한 5년 넘게 같이 일해서 저보다 빨리 찾아요. 제가 어디 선을 뚫는지 걔는 그게 다 외워졌대요. 이제 그 패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패턴을 몰라서 그렇게 많이 안 칠하니까 이렇게 보면서 찾습니다. 그리고 이걸 모든 레이어 샘플링으로 바꾸면 이게 원래는 이렇게 같은 레이어 안에서만 이게 돼요. 요술봉이. 근데 여기 모든 레이어 샘플링을 누르면 다른 레이어까지 다 합쳐져서 되거든요. 그래서 허용치를 적당히 저는 보통 15 정도에 두는데 하면 이렇게 안쪽만 체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액션을 또 제가 만들었어요. 사실 저는 액션을 안 쓰고 일일이 했었는데 그걸 도현님이 보시고 이걸 만들어 주셨어요. 확장 2픽셀 후 채우기. 이게 액션으로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제가 선이 좀 뚫린 데가 많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좀 듬성듬성 있는 선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 확장을 안 하고 바로 채우면 잠시 정경색으로 바꿀게요. 채우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길 다시 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도현님이 이걸 만들어줬어요. 처음에. 근데 이것도 뭔가 조금 쓰다 보니까 부족한 게 있어서 이제 그때는 제가 액션 만드는 방법을 그 구글로 쳐서 찾았어요. 그래서 액션을 제가 만든 액션이 이 패더 먹이는 건데 보통 한 3 정도로 먹이면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빈 곳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좀 뾰족한 데만 다시 다듬고. 그리고 교복은 원래 이 교복 아니지만 색깔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할게요. 여기 이렇게 흰색은 안 칠해요. 저는 흰색 없이 여기서도 헤더 먹이고. 자, 이제 밑색 끝났어요. 그 다음에 배경색은 어떻게 채우냐면 이것도 비슷한데 여기를 똑같이 패더를 먹여서 이렇게 밑색을 먼저 채워요. 1차로.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 합성을 하면 이게 만약에 없으면 얼굴까지 침범을 하는데 여기다가 클리핑을 먹이면 제가 이거를 이 바깥쪽에만 칠이 되게 설정을 했어요. 여기를 채우고 이렇게 잠갔거든요. 안 잠그면 바깥이 칠해지는데 잠그면 원래 칠해진 픽셀에만 칠이 돼서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선을 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배경색을 정말 대충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면 제가 어저께 그림 그리는 거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제가 배경에 별로 그렇게 공을 들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색감이나 그런 걸 더 중요시하는 편이라 이렇게 대충 그리고 여기도 블러로 또 한번 뭉갭니다. 그리고 좀 빈 곳은 다시 좀 메꿔주고요. 배경 레이어에서 한 컷이 됐죠? 그리고 말풍선을 다시 키워요. 이렇게 해서 어씨분이 저한테 줘요. 다시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서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받자마자 먼저
명암. 그냥 진짜 이제는 정말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진짜 졸면서도 할 수 있어요. 정신 차리면 한 페이지 명암 끝나 있고 이래요. 대충 하니까. 너무 이제 그냥 기계처럼 손에 익었기 때문에 명암을 넣고, 원래 눈동자가 이렇게 있을 때는 하이라이트도 여기 보정 레이어에 보면 하이라이터가 있어서 이렇게 넣거든요. 근데 여기는 옆모습이니까 안 넣을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정은 레이어 이름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해놨어요. 왜냐면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어시분께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딱 봤을 때 이 레이어가 뭘 뜻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배웠어요. 뭘 뜻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으로 레이어 이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라이트 넣을 곳이 있으면 만약에 넣고, 지금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건 선명한 라이트로 색을 한 번 더 진하게, 그리고 좀 여러분이 항상 제 그림 보고 좀 핑크빛 색감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핑크빛 색이 나도록 이 색을, 이런 느낌의 색을 이제 선명한 라이트라는 레이어로 만들어서 한번 씌워요. 그리고 이제 오버레이도 색을 정해줬어요. 제가 자주 쓰는 색 패턴이 있거든요. 이런 색으로 빛을 많이 넣고, 이런 색으로 밑에를 눌러서 묵직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중앙에서 얼굴 중앙이나 좀 붉게 빛나야 되는 붉은 부분에 표시를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한 컷 끝났죠? 그리고 칸 바깥쪽을 정리하고요. 흰색으로 할게요. 그럼 삐져나간 선들이 깔끔해졌어요. 그리고 말풍선 안쪽을, 이번에는 모든 레이어 샘플링을 빼야 돼요. 그럼 이렇게 안쪽만 깔끔하게 설정이 되죠. 여기도 흰색으로 말풍선을 넣고, 그 다음에 효과음이 뭔가 필요하다면 여기서 효과음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럼 끝! 한 컷 끝! 그 배경 없이 채울 수도 있는데 그걸 제가 왜 안 했냐면, 그렇게 하려면 저도 채팅창을 보려고 띄우다 보니까 이 위에 겹치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포토샵만 따로 이렇게 빼놓으면 이게 제가 추가로 창을 띄우는 게, 이런 게 안 보여요, 여러분한테. 한 컷 끝. 됐죠? 몇 분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급할 때는 진짜 이 정도 퀄리티로 끝낼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되게 빨리 끝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됐죠?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더 할 얘기가 없다. 이렇게 하면 진짜 원고 끝이거든요. 더 이상 하는 게 없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까 이걸 보시면 한 페이지에 전 10개씩 넣어요. 컷을. 이렇게. 엄청 간단하게 칠하죠? 한 25분 걸렸어요. 이거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솔직히 평소보다 엄청 빠르게 한 거고요. 평소에는 이거보단 선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넣긴 하죠. 근데 이제 그 채색은 빨리 해요. 채색은 진짜 빠르게 해요. 거기서는 시간을 더 이상 협상할 수가 없는 단계예요. 내가 채색을 들어가게 됐으면. 그래서 채색은 좀 빨리 하는데 선을 딸 때 좀 열심히 따는 편입니다. 그 시스템이 이렇게 딱 잡혀 있는 게 편해요. 그리고 저는 일러스트도 지금 일러스트가 하나 끝났죠? 잠시만요. 이거 수정 손 안 됐겠지? 실수로 원본을 건드렸을까봐 한번 열어봤고요. 저 파일 정리해놓은 거 완전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작업 중인 게 아니라 완결나면 이 폴더로 들어가는데 제 일을 진짜 많이 했더라고요. 완결 전 파일은 작업 폴더에 바로 있어요. 이거 사실 완결났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네요. 그래서 하다가 준 가이드도 여기다 보관하고, 그 다음에 이 캐릭터는 맨 처음에 제가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제 그때그때 보고 그리려고 따로 폴더를 빼놨어요. 그래서 캐릭터들이 있고,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옆에 대사 옆에 뜨는 조그만 동그라미에 있는 얼굴. 트위치 방제는 저 어제 뭐로 했는데요? 저 트위치 방제복 정한 적이 없는데 그냥 열렸어요. 유튜브랑 똑같이 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내지를 들어가면 제가 지금 완결나서 파일을 뺐거든요. 근데 여기 원래 00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0 파일.
그 0 파일은 지금 프리셋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 프리셋들이에요. 제가 컴퓨터를 바꾸거나 아니면 노트북 작업을 할 때 포맷을 하거나 하면은 이게 다 사라져서 이제 막 그런 단축키나 버킷 툴 아까 만들었던 이 액션 시스템 같은 거를 제가 따로 다 이렇게 만들어놔요. 색상 견본도 제가 작업하면서 하나하나 추가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딴 데서는 구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과거에 만들어둔 거니까. 그래서 잃어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보관을 다 해둡니다. 여기 이거는 일러스트용 잠시만요. 파일을 정리를 할게요. 지울게요. 아니요. 지우고 이건 일러스트용인데 보통 이게 어디 위치에 있냐면 여기 내지 위치에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파일이 돼요. 이것도 비슷하게 아까랑 구성이 되게 비슷한데 이거는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왜냐면 다른 말풍선이나 컷 같은 게 없으니까 밑그림은 따로 빼있고 이제 그림 그래서 배경, 인물이랑 배경은 떼는 게 작업하기 좋아서요. 그 다음에 보정 똑같죠? 이거는 다른 파일을 하나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마지막 화 작업했던 거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보정을 하기 위해서 쓴 부분이고요. 다 눈을 감으면 제가 작업 과정으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과정이 남아있어. 먼저 밑그림을 그려요. 밑그림이 딱 나왔죠? 그 다음에 밑그림을 불투명도를 낮추고 인물 레이어를 켜서 잠시만요. 마무리 선을 땁니다. 선을 따고 저는 먼저 인물을 칠하는데 어떻게 칠을 하냐 피부색을 먼저 칠을 딱 합니다. 그래서 피부로 영역을 그래요? 나중에 바꿀게요. 왜냐면 근데 트위치는 어차피 영상이 안 남고 유튜브에 영상이 남을 거예요. 방제 바꾸는 방법을 사실 몰라요. 어디서 바꾸는 거지? 그냥 갈게요. 보실 분들 다 들어오신 것 같아서. 그리고 피부 위에 옷 색깔, 머리 색깔을 표준으로 지금 뭐가 하나 열려있는데? 마무리 레이어가 열려있었구나. 이 상태에서 지금 피부색이 달라서 이렇게 경계가 생긴 거예요. 영역을 딴 상태에서 옷, 머리, 그 다음에 여기서 명암하고 그 뭔가 좀 피부에 붉은기 같은 걸 넣는 레이어, 화장 레이어, 그 다음에 그 위에 색감을 혼자 얹고 그 다음에 소품도 똑같이 그냥 보시면 레이어 구성이 되게 비슷해요. 이렇게 레이어 밀가루 깔고 그 다음에 명암 넣고 색감 하이라이트 이렇게 들어가는 건 똑같고 그 다음에 배경도 선 따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전 마무리 레이어를 한 번 더 써요. 여기서는 왜냐면 하이라이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를 넣고 그 다음에 똑같이 보정을 합니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여기 다른 점이 반짝이가 들어가고 말고 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저는 여기서 좀 다른 과정을 한 번 더 겪는 게 이게 레이어를 합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빼서 하나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좀 보정 과정을 여러 번 거쳐요. 이런 식으로 색감 같은 걸 한 번 더 만지고 이제 이거는 마지막 회라서 제가 이제 사인을 할 영역이 필요해서 그걸 한 번 더 덮어서 사인하고 끝냈습니다. 가끔 막 이런 그 프로 작가들 작업 프로세스 같은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열어서 보여드렸어요. 이거는 어지간하면 안 지우고 냅둘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질문이 정말 계속 들어와서 혹시 막 궁금하신 분들이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남겨두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간단하죠?